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게 미국이 저렇게 관세 협상 갖고 몇십 년을 압박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부터 들러서 갔던 것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도 대통령실에서 들은 얘기는 미국 갔다가 일본 오는 게 약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아마 먼저 일본을 가는 걸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기내에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거의 뭐 저렇게까지 막 각국 정상들이 좀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돼.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까지 트럼프한테 박수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처참하자면 현실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갑시다. 토모도 토마 보스형님 TV님.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윤석열은 숙박. 야 구치소 숙박. 하여튼 보스형님 TV님 대단하셔요. 아까도 슈퍼챗 보내셨던데 끝날 때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정어리 정어리 파냐고 물어보십니다. 정어리몰에서 정어리는 안 파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팔지 않겠습니까? 예. 박호영님, 윤씨 해외 순방 가면서 기자들한테 축구 봤냐고 할 때 참나 헐. 그러게요. 그때 프리미어 축구 볼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큰 숙제를 하러 갑니까?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슈가 총리께서 어떤 조언을 아니면 답답을 대통령이 주셨는지.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려서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별도로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조금은 그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해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세현 소장님,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부터 들러서 갔던 것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미 일본하고는 이제 이시바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시바하고 트럼프는 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면서 일본이 상당히 좀 반기는 것 같아요. 일본의 한 매체가 즐거운 놀라움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그렇게 해서 관계도 확 진전시키고 더군다나 이번에 놀라운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전임 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킨다라고 하면서 갔고 그런 모습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협상 앞두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명분상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하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강화하고 왔다고 하는데 미국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는 보통은 미국과 가장 먼저 정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일본은 그 차후의 순서인데 그게 이제 좀 뒤집힌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저도 대통령실에서 들은 얘기는 미국 갔다가 일본 오는 게 약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아마 먼저 일본을 가는 걸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기내에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통상 관례라는 것이 있지만 관례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뭐 실익이 먼저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방문은 내가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일본과의 그 회의에서 아까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미국과 협상에 대해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사전 준비를 한 거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약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일본도 뭔가 미국의 부글부글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이렇게 협상 다 해놨더니 나중에 와서 그거 아니었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는 것만큼 미국한테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이미 생각했겠죠.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요 중간 딱 파고들어서 양쪽에 딱 선을 댄 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 다 해야지라고 혹이 미국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완전 벗어나서 먼저 성동격서처럼 일본을 벗어 딱 가서 오히려 약간 동맹을 더 굳건히 한 다음에 미국을 만나면 미국도 이제 협상의 카드가 어느 정도 하나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협상할 때도 이거 일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이 알겠지라는 준비 태세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 생각하고요. 예. 특히나 미국의 협상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될 수도 있는 협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험난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안심이 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제나 재계나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한미 협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100년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이다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마도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또 대통령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 같고 저 인터뷰를 보니까 매우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큰일을 한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비상겸 그때 한 게 탄핵이 됐잖아요. 업무가 정지돼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생겼는데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게 미국이 저렇게 관세 협상 갖고 몇십 년을 압박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네. 나라를 팔아먹을 뻔했죠. 더군다나 윤석열처럼 지지 기반이 약하고 국민들한테 약점이 많이 잡힌 사람이 어떻게 가서 협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한미 정상회담 시간이 확정이 됐네요. 1시 15분 또 오늘 밤에도 잠자긴 틀렸네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와 협상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하는 기자 질문에 기내 간담회에서 답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국제 통상 그리고 외교 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에 있어서도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하다시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적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건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를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고요. 저 표현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트럼프는 이미 패를 다
보여준 거 아니냐.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우리는 읽고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요, 양질 변호사님. 물론 대통령, 지도자의 퍼스널리티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대통령 대 대통령이 만나는 거지만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 지도자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협상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전에 이제 임세훈 소장님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지난해 12월에 그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뚫어냈고 그리고 지금도 절반이 넘는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힘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국력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도 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이런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라의 국력이 좀 더 강해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라고 했고 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다 풀어낼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해야 될 자가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랑 또 개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거의 저렇게까지 각국 정상들이 좀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돼.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까지 트럼프한테 박수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처참하자면 현실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좀 비장한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최대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책까지 다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어떤 국민적 지지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호사 활동하실 때요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변호사로 악명이 높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개인적으로 있는 분이라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때 있어서 밀리지 않기를 참 기대하시고 그거를 또 공부도 철저히 하셨다니까 기대하고요. 아까 세조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저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에 윤석열이 있었으면 그 국회 가가지고 미국 의회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키트 하나 받아가지고 좋다고 왔던 그 자가 만약에 이런 어려운 대한민국의 시기를 맞아서 대한민국 대표로서 갔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큰 위안이 됩니다,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 일본, 미국 이렇게 갔는데 화제가 됐던 것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상대 국가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요리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딱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아베는 트럼프 만날 때 골프 한 것 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지도자가 뭘 좋아하느냐를 딱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저자는 뭐 술만 몇 잔 먹이면 다 된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술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술 주고 또 뭐 오므라이스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대. 뭐 돈가스 이런 거 딱 파악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젤마는 술 마시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그 기타 준비해가지고 주면은 쟤는 뻑 갈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대응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발 윤석열과 비교 좀 그만해 주세요. 그런 시절이 있어서 우리가 참 아쉬워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제는 다르죠. 아마 트럼프가 오히려 더 긴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성춘 의장님. 그러니까 다 보고를 받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저는 그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영상은 그 계곡 상인들과 협상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막무가내로 나오는 계곡 상인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전 제압하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 그거 정말 강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런 것도 트럼프한테 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약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어떻게 보면 비위를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죠. 과지욕 견뎌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느끼겠죠. 내가 보고받기로는 엄청 캐릭터가 센 사람이고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잘 맞춰주네. 그럼 기분이 좋아서
한국에서 협상할 때 뭔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내줄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그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저는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일본을 갔던 것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한 수인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무슨 윤석열이 뭐 정말 외교는 잘하지 않았냐 이런 자화자찬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은 한일 외교, 한미 외교 다 망가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금 한일 외교 지금 거의 입국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물리적으로 입틀막을 했지만 우리는 실력으로 보여줘서 입국낫을 하게 만든 거고 한미 정상회담도 저는 충분히 저들이 놀랄 만한 저들이 정말 입을 꾹 닫게 되는 결과를 저는 보여줄 거라 믿기 때문에 또 저들은 억지로 비판하겠죠. 뭐 왜 그거밖에 못했냐 비판하겠지만 뭐 모든 국민들은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를 할 겁니다. 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도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는 거를 저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수요일 그 새벽이 와서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것 분명히 역사가 트럼프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힘이 있을 때야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지만 최근에 백악관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젤렌스키 막 이렇게 모여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진 보고 정말 놀랐는데 힘을 통한 평화 해가지고 오벌 오피스죠 여기가. 트럼프가 각 나라 정상들을 또 무슨 아이고야. 자기 강요들 데리고 무슨 회의하듯이 지는 여기에 딱 앉아있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 앞자리에 앉혀놓고 저렇게 회담을 했어요. 전 저거 AI가 가짜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그러면은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그런 정상 없나? 아, 이게, 그러니까, 패권 국가라는 게 바로 저런 것이고, 저게 과연 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기를 쓰고 패권국 지위를 계속 가지려는 게 계속 저렇게 행동하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견제하고 이러려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힘이 나라가 없다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미국이 너무나도 경제적이든 국방적으로든 뭐 너무나도 강력하게 원탑 국가이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트럼프도 가장 저는 보면 저런 장면을 봤을 때 뭔가 결핍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결핍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조금 더 강해 보이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센 척하고 하는 모습들이 저런 모습에서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라던가 뭐 인권,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담쌓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돈 많이 벌었던 연예인 출신의 그냥 사업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겨서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런 각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궤적들과 좀 다른 삶이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결핍이 갖고 있다고도 저는 느껴져요. 어떻게 한순간에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런 부분도 저는 잘 포착해서 이런 결핍을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벨 평화상 얘기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가 먼저 이야기하고 다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영리하게 예. 잘 파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이 선비가 아니라서 좋아합니다. 선비가 아니어서 네, 잘 하실 겁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국힘 당대표도 한번 좀 다뤄볼 만했는데 오늘 이슈가 많아서 이건 내일 결정 난다고 그러죠? 네. 누가 되겠어요? 김문수가 그래도 근데 사실 누가 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 정말.